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. 지금 작업자분들은 다 작업이 끝나고 나간 상태고 이제 저 혼자 뭐 사부작 하고 있던 게 있어요. 왜 혼자 작업을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냐. 내일 바로 방통이 들어올 거고 이제 바닥을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 올 거고, 그리고 작업자분들은 해주지 않는 작업들이 이렇게 있거든요. 몇 개가. 물론 돈 주고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좀 제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뭐 인력을 통해서 제가 감리를 해가면서 일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. 설비는 전문가에게 맡겼지만 바닥 단열은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뭐 남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남은 부분은. 그래서 이제 우레탄 폼 있잖아요. 그거 쏘고 있다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닥 단열 그리고 엑셀 파이프라 그러죠. 난방 배관, 난방 배관 작업,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작업 순서는 뭐 제가 일하면서도 너무 바빴기도 했고, 뭐 몇 개의 공정이 들어오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다 감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. 대신에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보시면은 간단해요. 되게 간단해요. 일단 첫째로 비닐을 깔아줘요. 바닥에다가. 비닐을 까는 이유는 이제 습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, 이것도 안 깔아도 되는 현장이 있어요.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건축은 무조건 깔아야죠. 근데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안 깔아도 되는 예외의 현장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집이고,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도 얇고 밑으로는 흙이 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데는 필히 깔아줘야 돼요. 그래서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아이소핑크 작업을 했어요.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막 큰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력 사무소에서 용역을 한 분 모셔가지고 13만 원을 드리고 작업을 했어요. 이제 밥값까지 해서 14만 원 드린 거죠. 바닥재, 단열재 값은 아마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.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 아이소핑크를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난방 배관을 깔아야 되니까 메쉬망을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엑셀 파이프 요거를 깔아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방통을 쳐주면 돼요. 근데 지금 이 방법은 제 현장, 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상황인 거고, 뭐 모든 난방 배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.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바닥 단열 위에 벽에도 한 6cm 정도 올려놨어요. 이렇게 올린 이유는, 이거는 뭐 작업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 다르기는 한데,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왜 해놨냐면은 바닥만 단열을 하고 여기에다가 방통을 치게 되면은 이 바닥면에서 방통 5전 정도가 올라와요. 그러면은 벽까지 콘크리트 시멘트가 이렇게 쫙 밀려 나가겠죠. 그러면은 외벽 같은 경우에는 그 5cm의 공간만큼 단열이 없는 거예요. 바닥은 단열을 했는데 거기에서 바닥 두께 5전 그 위로 다시 단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렇게 테두리에다가 한 6, 7전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아이소핑크를 돌려준 거거든요. 이것도 우레탄 폼 잔뜩 싸가지고 벽에 꽉 밀어가지고 시공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제가 이 난방공사를, 바닥공사를 먼저 한 이유가 있거든요. 먼저 한 이유는 벽체에다가 저는 이제 각재를 세우고 단열을 하고 석고보드를 또 친단 말이에요. 그 상태에서 좀 편하게 일하자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 바닥을 쳐버리게 되면은, 이게 방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덜 하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방통을
물이라고 생각해요, 물. 왜냐면은 손미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묽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체 속고보드든 뭐든 다 섰고 각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단열재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했을 때 그게 다 벽에다가 스며들어가고 탁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 먼저 공사를 한 거거든요. 이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의뢰하실 때 절대 저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. 현장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게 없어요. 저는 그냥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아이소핑크 3전짜리를 갖다 붙여놨는데 벽을 세울 때 아이소핑크에다가 그러면은 그 각재를 박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. 저는 이제 단열을 하기 위해서 각재를 더 앞으로 꺼내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좀 편하자고 하면은 저도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목공 작업이나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끝내놓고 방통을 치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기는 해요. 그런데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렇게 일을 또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목공사도 끝나기 전에 들어오기도 전에 철거 끝나자마자 바로 바닥 공사를 먼저 한 이유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시다시피 아이소핑크로 바닥 단열을 했잖아요. 단열재 종류도 많아요. 그리고 목이 그리고 뭐 방법도 단열재 까는 거 말고 또 있고요. 뭐 기포라고 그러죠. 기포. 솔직히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만 더 널널히 있다고 하면은 기포 치는 게 맞아요. 왜냐면은 이제 바닥 단차가 좀 있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포 치는 게 훨씬 낫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공정상 뭐 이렇게 못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소핑크를 깐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확장 공사를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아이소핑크가 아니고 그 아티론이라고 하나요? 은박 그 열반사 그걸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한다고 해서 절대 뭐 이거는 하자다 문제다 이 사람 못됐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.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. 여러분들도 만약에 바닥을 까가지고 깊이가 뭐 한 4, 5전, 한 10전 가량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. 바닥면도 깔끔하게 까진다고 하면. 근데 확장공사 할 때 대부분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업체에서는 아이소핑크를 안 깔아준다고 뭐라고 절대 안 돼요. 그렇게 하면은. 그거는 아닌 거예요. 그 업체가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어찌됐든 뭘 깔면은 좋긴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 맞춰서 까시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. 제가 그랬잖아요. 돈은 어디에다가 쓰냐 그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. 뭐 인테리어 이쁘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이렇게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적인 거를 먼저 살려놔야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뭐 단열 과정 무시하고 방수 옥상 방수 무시하고 공사했다가는 집만 이쁜데 그거 한 3, 4개월 지나면 난리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다가 돈을 뭐 과감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가 뒤에가 안방이에요. 안방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동글뱅이가 요렇게 하나 저쪽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있죠. 이렇게 된 이유는 한 틀, 두 틀이라 그래요. 현장에서는. 그러니까 한 라인, 두 라인 요렇게 깔은 거예요. 안방에다가. 그럼 왜 그렇게 까냐? 이게 효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바닥 공사를 할 때는 난방 배관 공사를 할 때는 절대로 커플링 연결이 없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롤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오고 가다가 모질라면 이어야 되잖아요.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 안방에서 분배기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틀로 깔아주는 겁니다.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. 그리고 역시 거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두 틀로 작업을 했어요. 그리고 저희가 복층이었잖아요. 준이층이었잖아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렇게 위에 보면은 방이 또 있어요. 방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 방에도 여기서부터 분배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돌고 나오는 게 아니고 분배기를 따로 설치해줬어요. 2층은. 2층 분배기 따로.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듣게 된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일러를 두 대를 놔주는 게 좋대요. 그런데
저희는 이제 2대 날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. 물론 보일러는 얼마 안 하지만 그거를 하자고 이제 가스공사 해야 되고, 그리고 밖에 보일러를 놓을 데가 없으면 2층에 또 그럼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타이트한 금액 갖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줄이고 대신에 보일러 용량을 굉장히 큰 놈으로 올려놨어요. 널널하게.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해봤는데 이 정도 용량에 이 정도 규모면은 1, 2층 같이 보일러 하나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뭐 바닥 난방 배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뭐 보여드릴 것도 없네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방통 치는 모습, 방통 치는 장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실장이었습니다.